누군가는 기쁨의 눈물로 가득했고 몰라 나만 울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상당히 울었어. 근데. 누군가는 희비가 교차됐던 그날 아버지가 저녁에 타고 오셨어요. 야, 1박이 저기가 좋단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기억하는 그날의 함성. 8월 15일 날이 나는 제일 슬프고 막 분한 날이죠. 해방된지도 몰랐습니다. 야, 학생, 해방이 됐단 말이야. 해방이 뭡니까? 당신은 1945년 8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1945년 8월 15일) 방송국 기자였던 문재한 씨의 그날, 그 아침은 분명 여느 때와 달랐다. 그 뉴스 편집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동맹통신 들어오는 거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건 일본 말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쓸만한 걸 골라서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를 줘서 뉴스 방송을 했지. 그 출근을 하는데 안에다 동맹통신을 그냥 통신은 그걸 이렇게 쥐고 막 뛰어오는 거야. 그래, 아유 웬일이야. 그러니까 문 열면 이거 촬영이라고. 아 이거 쓰고 온다고. 그래 이제 가져와서 전달했지. 그래서 그게 10시가 좀 지났는데 12시에 방송 오는데 맞춰서 그걸 해야 하거든. 그래 그걸 했지. 8월 15일 아침 날이 참 쾌청했고 무더웠던 기억이 있어요. 유난스레 무더웠던 8.15 그날뿐만 아니라 8월이 그날 무더웠던 날. 삼복더위와 씨름을 했다는 12살의 소년. 아니, 학교는 안 갔고 그때는 노는 거네. 그러고 그때는 또 수업도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학교 나가긴 나가도 조금 있으면 또 방공 연습한다고 또 나오라고 그러고 비식은 폭격이 자꾸 있게 되고 공습이 자꾸 있으니까 무슨 훈련 같은 것도 강화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더위보다 더 혹독했던 것은 근로노동과 전시교육령에 의한 군사의식 훈련이었다. 한 장의 종이라도 전략을 해서 이 대동아 전쟁을 꼭 이해한다. 이런 말을 언제나 가르쳤습니다. 빛바랜 통신표엔 황국 신민의 맹세가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통신표를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그 상장, 표창장 하나 인쇄하고 종이값을 아껴서 어떻게든지 미국을 이겨먹어야 한다 한 것이 일본 국민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 같으면 그 증거로 내가 창시로 오제만인데 여기 통신표에다가 상장을 점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래. 그저 배급 쌀을 타러 이제 보내거든. 수탈과 압제로 배고팠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날 아침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런데 45년 8월 15일 날 말이야. 근데 14일 날 내가 이제 써줬지. 그 배급 신청서를 말이야. 그러니까 15일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타오는 거야. 그 배급사를 타러 가는 사람이 그냥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어째서 그냥 왔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대. 그 문도 다 닫고 무슨 평화가 왔다고 그러는데 일을 하는 게 안 돼 있습니다 말이지. 그냥 왔다는 거야.
어제와 다르지는 않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날의 아침은 높은 담장, 억압의 공간이었던 서대문 형무소에도 존재했다. 한 12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통방을 하나 부들켜서 제일 통방이 벌이 어마거든. 뒤에서 수갑을 채놓으니까 밥도 그렇죠. 밥도 못 먹고 딴 사람이 좀 먹여주는 거. 변소, 용변 일체를 딴 사람이 해주고. 124번 수용자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철저한 통제. 어기면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이 뒤따랐다. 그러나 그날 아침 간수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처벌을 거두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여튼 조용히들만 있더라고 말이야. 오늘 떠드는 건 엄벌을 내린다고. 작업도 안 나가 그날은. 그 밖에 이 방 안에 빛이 밖에 새 나가면 공습당한다고 그 차폐막 하는 거, 차폐막 하는 걸 다 쳐놓고 일반 가정에서 다 쳤다고. 전기불 밖에 못 나가도록 했다고. 그 해놨는데 그날 저녁은 그 다 삐기를 하는 기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도 막 뒷산에서 막 젊은 아들 유행가 소리가 듣기고 말이지. 노래 부르는 소리가 그런 기요. 8월 15일이에요. 근데. 8월 14일 날 저녁에. 1942년 미드웨이 해전 참패 이후 미국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면서 일본의 패배는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진실은 철저히 감춰진 오직 그들만의 정보였다. 근데 일본 신문을 읽어보면 피해는 없고 저희가 때린 것만 신문에 나오는데 피해는 신문에 안 나와요. 저들이 자기네들 때린 것을 나오는데. 설마 일본 그렇게 방대한 병력을 갖고 있고 저렇게 큰 소리 치던 일본이 나자빠지겠느냐. 또 그런 생각도 막연하게 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 자체가 유언비어다 이런 얘기지. 각종 선전활동은 물론 형무소 수감자들까지 이용해 전쟁으로 손실된 병력과 물자를 보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일본. 1만 수천 원을 들여 고사기관총 5차 패전의 위기감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더불어 한켠에선 조선인에 대한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제목이 뭐 치안유지법 위반이지 소위 일반으로 얘기하는 사상범이에요. 사상이 온건지 못한 걸로 해서 툭툭해가는 거지. 전부 다가 그 내용을 얘가 뭘 했는지 뭐 알아요. 고문을 하면서 뭐 중국에서 연락이 있느냐 그죠. 또 뭐 소련에서 연락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갖다 고문을 해가지고 그죠. 아닌 사람도 다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고문이 쓰이니까네 견뎌내는 사람이 드물고 있기야 많지요. 그렇게 투옥된 연인원이 약 4만여 명. 이병호 씨는 그날 아침 들려온 희미하지만 처절한 절규의 소리를 잊을 수 없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그날은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네, 한 3번 들려요. 3시인가 5시인가 3시인가 뭐 문소리가 자세히 그거는 뭐
서대문 형무소의 사형자 수는 약 4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기록은 165명뿐이다. 이게 난게 짐작을 하건데 사형 판결을 그냥 내버리지 않고 죽였다 이거지. 오늘이 해방이니까 12시에 내니까 10시쯤 사형을 시킨 거다 이거지. 제 항복 발표 직후에 사형시켰다는 막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전에 정오 전에 8월 15일 오전, 그리도 간절히 원했던 순간을 목전에 두고 이름 모를 이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일본어 기사를 번역하면서 평소 저녁 7시 한국어 방송을 준비했다는 문재한 씨. 그가 그동안 품어왔던 작은 비밀 하나를 털어놓는다. 일본이 진다는 거는 그 전부터 아주 당연히 질 거로 알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8월 14일 날 밤에 나는 동맹통신 그 편집실에 가 있었어. 왜 가 있었는 거니? 제일 빨리 받아야 하니까는. 그래 가 있었는데 한참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지 쓰는 사람, 등사판 원지, 그거 쓰는 사람이 한참 쓰고 있는데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어. 그거 다 태버리라고. 그래서 태버렸어. 태버리고 났는데 헌병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디서 태버렸냐고 증거를. 그래 가 태버린 것까지 현장까지 가 보여주고 다 태버렸다고. 그래서 끝났어. 공사 사사로 그가 맞은 해방의 첫 기쁨은 가슴속에 품고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8월 14일 저녁에 이미 찾아왔다. 그 후에 저녁 7시 일본 동맹통신사가 일왕의 항복방송 원고를 사전에 보내왔다. 다음 날 12시 정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왕의 항복선언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36년의 모진 세월을 뒤로하고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이 거짓말처럼 찾아왔다. 한기 4278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의 소식은 일파만파 퍼졌고 거리는 만세를 외치는 군중들로 넘쳐나게 된다. 간악한 침략자 일본 제국주의의 수적인 일병들과 일본인들은 허둥지둥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갔을 때는 이게 참말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서로 하면서 이게 이제 올 게 왔다. 일본인들한테 억압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그냥 정말 옆에 가는 사람 아무렇게나 껴안더라도 싫다지 않을 정도로 이런 상태로. 라디오 방송을 들었을 때 제일 통쾌했어. 왜요? 일본 놈들이 망했다, 졌으니까. 일본이 그게 제일 통쾌한 거지. 그건 난 후에, 방송에 난 후에 벽보가 기름이 터덕터덕 붙는 거야. 하방이 돼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양 선생의 집 앞에 이제 종로내 거리, 저 종로 1 가서부터 벽보 투성이야. 벽보가 쫙 붙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붙이고 벽보가 그때 하여튼 굉장해서 모두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한마디씩 하는 거야. 다 해방이 됐다, 이젠 독립이 됐다 이러기도 쓰고, 야, 우리는 일본 놈들을 쫓아간다, 도망가라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이 많지 뭐. 총검을 앞세운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며 굳게 닫힌 형무소의 철문도 열렸다. 억압된 의식에 자유를 찾은 이들의 환호. 그
그 한 장의 사진 속에 희미하게나마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저 때는 잊혀지지가 않으세요? 저 장면은? 참, 그런 걸 안 묻노, 그런 거로. 그런 생명을 걸고 했는 그 장면인데 그게 어째 잊혀지겠노 말이야. 자나깨나 오매불맥하는 거 그런 말 있지. 그걸 묻지 말아요. 물으면 당신 사상을 의심스럽게 한다. 생일보다 더 좋은 날이다 이 말이다. 그래갖고 사람이 가장 즐거운 날이 뭐고 하면 생일이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날이 간데 우리는 8월 15일이 제일 즐거운 날이에요. 응? 안 그렇게 해서? 그 뭐 물어보는 뭐하노? 집에서 방송 들었어요. 방송 들으면서 아, 일본 놈들이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해방됐다. 이제 그렇게 느꼈지. 바깥으로 나왔지.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와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반갑다고. 우리는 이제 해방됐다고. 못 모르고 악수했죠 뭐. 못 모르고 해방됐다는 그 기분만 가지고 악수를 했지. 이것이 진짜로 해방인지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물러가나 좀 의심스러웠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셨습니다. 일왕의 육성방송이 있던 그 순간 모든 이들이 해방의 봄을 온전히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 라디오도 꽤 좀 사는 집이라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지. 보통 서민층 가정에는 없었어요. 자본민이라서 해방이라는 문자도 없었고 그때는. 그 다음에 이 패망이다, 패전을 했다, 우리가 항복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중대한 결심을 지문하게 되었다. 첫 마디에 징화, 첫 마디 일본 황제가 징화, 그거는 나는 일본말로 징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한참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저 울먹울먹한 건 아니고 그냥 보통 말로 더 우리가 어렵다고. 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度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遺族を優秀戦とここに重量なる断実心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七と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離脱する旨通告説明とおり 천황의 입으로 조선이 해방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았겠지 도대체. 그런데 이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를 했지. 그게 곧 조선의 독립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일본말에 다 잘 알지, 뭐 다 아는데 어쨌든 제일 중대한 얘기할 때쯤 되면 결정 얘기할 때쯤 되면 찍 소리 나더라고. 잡음이. 근데 지금 후에 들으면 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적인 소리 같기도 하고. 일본 천황이 방송을 하는데 잘 느낀다. 그 나도 우리가 들어봐도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고 이제 천황이 항복했는 건 일본말 뭐 한데 그 녹음이 잘한 데가 방송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전날 밤 11시에 녹음됐던 일왕의 항복선언은 도쿄 중앙방송국에서 8월 15일 12시에 방송됐고 이 방송을 중계받은 경성방송국에서 같은 시간 전국으로 송출했다.
당시 중계기술의 수준을 미뤄봤을 때 방송이 고르지 못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내려진 무조건 항복이라는 결정은 일본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가져왔다. 때문에 항복선언의 방법에 신중을 기했을 터. 그러나 의문의 답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녹음을 직접 방송한 게 아니라 하도 또 이 천황이 뭐랄까 그 감격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감정이 복받쳐서 얘기할 수가 제대로 없으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하니까 더 상태가 나빠졌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나는 모형 비행기 회사에 다녔어요. 그 가서 라디오 캐로 안 했었다. 근데 그 사장이 나하고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일본이 항복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영어만 하는 건 아니다. 등성이 있으면 골짜기 있다. 지금 우리가 등성을 가다가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데 다시 등성을 올라서 일본 사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해. 우리는 아직 80한 더 살 나이. 일본인에게도 이날의 방송은 큰 충격이었다. 경은 아니야. 일본 아이들이 먼저 갔다 온 아이들이 서로 수근수근해. 그거 하더니 서로 싸움 붙었다 그냥. 딴 학생은 아마 전쟁 끝났다는 걸 갖다 해요. 근데 입시군은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지. 내가 봤더니 그렇지 않다. 앞으로 더 노력하자는 천황의 얘기였다. 그럼 조선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 했더니 조선은 아마 독립한다지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욱신각신 하는데 자꾸 그래서 바깥에 들긴 좀 시끄러운 놈이야. 문 열고 세훈학 교수가 들어오더라고.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말로 오래 안 해 하면서 다 잘 알아 못 듣겠더라. 그러고서 그냥 뭐 떠들려고 조용하고 있으라. 그러고서 나가는데 그 얼굴이 눈자적이 울었던 모양 같이 얼스러웠더라고요. (1945년) 당시 한국에 거류했던 일본인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일본 동경의 한 대학 연구소를 찾았다. 수납장 가득 보관되어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관리 130명의 육성 기록이다. 일본의 조선사 연구가 미야타 세치코 씨는 조선 총독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의 실무 작업을 맡았던 이들의 방대한 육성을 기록하였다. 400여 시간 분량의 조선 통치 기록 테이프 속에는 타국에서 갑작스럽게 패전을 맞이한 그들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남아있다. 今だから話せるけれども共産党名義のビラ朝鮮分のビラなんか作って私 2,3 回撒いたん電車の上から女の子に夜任した決して日本在留日本人に危害を加えるなと朝鮮民族の名誉に書いてもそんなことやっちゃいかんというようなことを簡単なビラを作ってねやはりこの2500万の民族を合併して同化させようというところはやはり無理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このアラビアの問題なんかにしても当番なんですな民族運動からも起こるのに決まっておるんであって何のテープですか？これは全部文章化したテープです。だから総督府の関係者のでこれがだいたい12冊よね李さんね、朝鮮重工業で全部では130人です約。質疑応答の人の声がわからないんですね。ほとんどねこの関係者の方は1970年代ぐらいに亡くなっちゃってますね。
この聞き取りをした朝鮮総督関係者の人々はですね、戦争が終わって敗戦して、皆さんどのような思いをほとんどの方が持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やはりね、最初からね、2500万の日本よりも長い歴史を持っている国をですね、同化するっていうことはね、できないだろうと大半のまともな人は思ってたと思うんです。でもそういうふうにあの頃は天皇の命令は絶対ですからね、その枠がはまっちゃ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だから秋山さんっていう方がね、ちょっとそういうふうに言うとみんながそれはそう思ってたっていうことを言うんですけれども、しかしやはり天皇の命令は当時は絶対であったと。 한편 조선 종전의 기록은 장사꾼이나 사업가로 한국에서 8월 15일을 맞은 일본인들의 증언 속에도 남아있다. 일왕의 예고 없는 항복 선언은 일본 전역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다. 올해 101살의 스즈키 씨 역시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聞いた時は鑑みるようでもね、あん負けやったのがみんな泣いてましたな。でもそれでもまだ負けないというような感じしてましたからね。で負けたって全くもう気が抜けたようになっちゃってるんだね。ですから8月15日には兄は2人ともうちにいなかったのです。それで母が一番喜んだのは、これでお兄ちゃんたちは帰ってくると、無事に帰ってくるだろうと思ったのですね。 군은 총공격을 개시. 곳곳에서 일본군은 패배의 고비를 맞았고 일본군으로 참전한 오빠들이 곧 전쟁터에서 돌아올 수 있을 거란 기대. 그 희망이 패전의 슬픔보다 앞섰다는 요네다 씨. 그러나 끝내 작은 오빠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ですから母は戦争が終わって無事で帰ってくると思っていた息子が実はもう死んでいたと、そしてそのことを自分たちは知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大変悲しみまして、そしてもう自分も死のうかと思ったというほど悲しん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した。 36년이라는 침략 전쟁으로 장시간 한국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에게 패전의 소식은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이었다. 그 사람들은 또 그 전부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거 잘해요. 또 군중 앞에서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혼쭐만 났지 세상 뭐 크게 뭐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다 돌아가는데 뭐 거의 다 도망가고, 한 곳에서는 그 못되게 굴던 일본 경찰이 있는데 순사라고 그랬지. 그 사실 그게 모두매를 맞고 모닥불 놓고 그리 던전 일이 있다고 해야 그건 내가 보질 않았는데. 옥문 딱 나서자마자 만세 불렀어요 모두가. 일제히 갖다 만세 부르고 한번 이제 춤을 한번 춰보고, 안동 경찰서장이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한테 이제 여태까지 잘못됐다 하는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는 기왕 이래 됐는데 일본 사람이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사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저를 납디다. 승자가 바뀌는 감격의 순간. 그러나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으로 일본의 그늘을 단번에 벗어날 수는 없었다. 해방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말이야 일제시대 그대로야.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어. 경성 그때 제국자 의학부 시절에 교수가 그대로 있었고,
그 양반들이 일본을 간 거는 미국 군인이 들어간 후의 얘기야. 그냥 그 전까지 전부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오랍쇼. 바로 해방이 되는 게 아니고 미군 부대가 오키나와에서 일본 군대는 9월 5일 날 서울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현재대로 시한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손 들었다가 다시 잡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니까 대책 없는 항복.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하루아침에 통치자가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치안 담당자가 없어지고 하는 그 혼란한 사태가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 한국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복 선언과 함께 일본의 움직임은 빨랐다. 먼저 해방과 함께 폐간을 코앞에 둔 기간지 매일신보에 처음으로 민족해방이라는 단어가 실렸다. 더불어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교환을 목적으로 여운형에게 치안권을 제시했고 여운형은 주수가 되는 10월까지 식량과 정치사범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전 간방이 전부 다 나오라 이거야. 일렬로 서서. 그래 갔더니 난 중간에 앉았는데 사람이 꽉 찼어. 그래 뭐 왜 그러냐 아는 사람 없더니 한참 있더니 여운형 선생이라고 말이야. 그러더니 여운형이가 나와서 내가 여운형인데 알릴 게 있다고 그랬더니 중단을 시키더만 연설을. 조선말로 하지 말아라. 조선말 아니면 강연을 안 해갔다. 일본말로 해라. 조선말로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하다가 결국은 조선말로 연설하라. 그러니 조선독립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조선 총독부의 치안유지 교섭 이후 여운형은 곧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는 사전에 준비된 수순이었다. 전날에 원등 엔도라는 정부총감이 그래서 그때 얘기했어요. 날이 일본 헌병대에 있는 조선 청년이 헌병에 와서 14일날 얘기해 줬어. 내일 일본에 항복한. 그게 모양이 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헌병대에 있는 조선 사람들 헌병들은 다 모양새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기라도 그럼 살 길을 찾는 거야. 이게. 가서 아첨하고 내일이 해방이 된다. 그게 모양이는 벌써 13, 3, 4, 그때는 대강 10월께쯤 항복한다는 거 알았어요.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가 됐던 중국. 연합군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그곳에선 치욕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을 그날, 해방의 그날을 알고 있었을까? 그건 8월 15일 날 우리가 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전화에 뭐 발표 안 되는 것보다도 공식적으로 일본이 8월 15일 날 무조건으로 항복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제시했던 43년 포츠담 회의 이후 치열한 접전 끝에 8월 9일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다음 날 새벽 오전 회의를 거쳐 일본은 마침내 포츠담 선언을 수락. 연합국 쪽에 전달하며 항복의 수순을 밟는다. 그 소식은 곧장 김구와 임시정부 쪽에 전달됐다. 당시 독립진공작전을 준비하며
나라를 찾기 위해 가진애를 썼던 이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여기의 상황을 임시정부의 여기 상황을 국내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된다 이게. 나 우전 동지가 좀 이걸 해줘야 되겠어 이래. 그래서 이제 임명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이게 임명장인 거죠? 예, 그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8월 10일 날 저녁에 식당에 가서 가는데 야단더래요. 총을 쏘고 야단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전쟁이 끝났다 이야.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한동안은 멍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해방의 소식. 그러나 거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특히 김구 선생의 그 사명을 완수 못했다는 거. 그게 제일 그때는 독립군으로서 한국 상륙작전을 못했다. 무장 해제를 못해 그런 생각보다도 김구 선생의 그 임명을 여기 와서 어물어물하는 동안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게 더 이제 좀 한탄스러웠죠. 나나 백범 선생은 그때 그 해방을 서안에서 맞았어. 서안에서 8월 9일 날 저녁에 그 중국 협소성 주석 되는 분이 우리 광복군 간부하고 임시정부의 여인들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회 속상에서 그 협소성 주석이 중경서 전화가 와서 잠깐 실례한다 그러고 갔다가 가서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는 일본이 항복했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저와서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물론 한량하는 감격, 그야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지만 우리가 아쉬운 거 있었죠.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의 감동. 감격은 감격이었으나 눈물 섞인 감격이었다. 그 감격이야말로 이름 말할 수 없죠. 어저께야 우리 백범 선생이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예? 그렇죠? 예. 우리도 울었단 말이에요. 예. 같이 울었어요. 예. 연합국에 합류하기 위한 독립진공작전. 그 실행을 3일 앞두고 전해진 항복 소식은 참전국으로서의 기회를 앗아갔다. 백범 김구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내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헛사이다. 연합군의 항복 의사를 전달한 8월 10일 이후 일본은 패전의 준비를 철저히 했다. この遥か彼方の方からですね、ずっとこっち手前にだからこの手の写真はですね、だから8月15日1日だけの取材でその日なり翌日なりに出たっていうだけじゃなくて、その履歴をちょっと丁寧に見れば、その数日前ぐらいから数日後ぐらいまで、あるいはかなりその後ぐらいまでですね、むしろこういう写真っていうのはね、なんていうのかな、一種のその共鳴作用みたいなものを呼ぶんですよ。だからみんなそう言って球場にね、天皇にお詫びしに行くんだっていうねことになりますから、そういう意味じゃこの写真見て後に行ってその球場でこうやってなんていうんだろう、二重橋のとこ行ってですね、頭下げて正座して頭下げたっていうような人たちがいるでしょうね。いいでしょ。そしたら一般の人たちは一種の集団心理としてですね、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かな、목적은 바로 일본의 천황제 유지다. 일왕의 선언 시 패전이나 항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다. 일본 사람 패정이라고 하나요? 종종이라 하지요.
왜 정정이라 한다 하면 폐정이라 하면 천함이 책임을 갖게 되기 위해서 천함을 명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1억 전체가 나쁘다. 그러니까 폐정하는 거는 1억 인민이 천안에 대해서 성신으로 그러니까 못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다. 패전을 인정하는 것은 곧 전쟁을 주도했던 일왕의 실패라 여기는 것. 때문에 일본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15일까지 전쟁을 끌고 같은 8월 15일이라도 우리와 다른 의미의 종전의 날이 된 이유다. だからよく読んでいくとね、国民に申し訳ないことをしたっていうよりはね、天皇陛下に対して大変申し訳ないことをしたっていう趣旨になってんだから頭にくんだ僕は。それからね、秋になってからはね、国民と共に立ち上がっていこう。我々はね、軍部の言うことばっかり聞いて国民の言うことを聞かなかったと。だからこれからは国民の言うことを聞いて立ち上がっていこうっていう社説書いてる。 일본의 굴레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 뜻으로 그날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그런 날로 이제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48년 남쪽의 단독 정부이지만 대한민국이 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선 날로 이렇게 꼽는 거죠. 중앙청에 펄럭이던 일정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갑작스럽게 많은 것이 변했다. 일본말 동경에서 나온 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텐노회의가가 천황폐하가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하고 다시 했어. 왜 그런 거니? 중계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들으라고. 그리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거를 이덕건이라는 아나운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제 방송을 했죠. 그날 오후 벅찬 가슴으로 우리말 방송을 준비했다는 문재한 선생. 이 아래에는 하루 2시간만 허용되었던 한국어 방송에서 그날은 개국 이래 처음이자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라디오가 흔하지 않아서 그 많은 사람이 듣지를 못했어요. 오정 때 방송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2시 뉴스에서 아마 했지. 그리고 또 6시 뉴스에서 또 하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 그 방송으로 알아듣는 사람 많지. 네. 기가 막히지. 그때 저녁 때 전차를 타고 왼손 자는데 집으로 가는데, 그거 아무나 끼안고 그러더만. 남녀노소 끼안고 그냥 아무나. 그게 보통 같으면 이건 뭐 끼안고 여자고 이게 왜 일이 있느냐고 그럴 판인데, 다 그냥 만세고 좋다 그리고 끼안고. 어떤 사람은 또 창가에다 춤을 뱉으니, 지금 독립된 국민인데 거기다 춤을 뱉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상관없시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교훈하는 사람도 있고. 아간 뭐 들떠서 뭐 웬만한 거 싸우는 것도 없고 국민들이 그래.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 묘하죠. 정신이 어리저리한 게 이게 참말인지. 밤이라요, 밤에. 밤에. 예, 예. 이제 차차 이제 그런 이제 기책이 나가지고, 아, 이게 우리나라가 해방되는갑다 하는 걸 알고, 만세가 한쪽에서 한두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니 같이 따라서 막 온 그 간방에가 다 떠나가도록 만세를 불렀죠. 경찰서 문 앞이고. 형무소에 철문을 나선 이들. 문 앞이고.
빛바랜 사진첩에 담긴 젊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날의 함성만은 세월을 잊은 듯 생생하다. 참 역사인데 이걸 한번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동에 모여가지고 여기다 기념 촬영을 하고. 8월 15일 어디서든 만세와 태극기가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다. 뒤늦게 해방의 소식을 들은 이도 상당수요. 해방을 맞는 방법도 다양했다. 그 해방 된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정전은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곧 온다. 곧 오면은 그 남자들은 전부 붕어를 까서 그 선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황해바다에 거기도 조금 그 서해 황해바다입니까? 남자들은 바다에서 다 죽인다. 아니 일본 선생이 오니까 한국 선생도 울고 우리도 울고 해방된지는 모르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열례산 먹었어도 그거 해방된지도 모르고 일본 사람들한테 붕어를 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엄청나게 울었어요. 선생 울고 초상마당에 울듯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것이 시골 해방된 풍경입니다. 동네 안학년대 그 누구한테 묻더라고. 해방이 뭐요? 이래 묻더라고. 해방이 뭐요? 그때 우리의 민도는 그 정도야. 해방이 뭐요? 하는 거 아주 해방다운 얘기야. 그게. 그래가지고서는 고생 뭐 더듬더듬 그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 사람도 땀 빼겠더라고. 해방이라는 걸 안 겪어봤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겪을 판인데. 그 스님이 내려갔는데 올라오면서 막 두 손을 흔들고 와 그러는데 자 도망을 가라 그러는 신혼지 그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읍에 갔다 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손을 흔든가. 정의자들 여봐 학생 해방이 됐단 말이야. 빨리 가 이제. 그때 해방이 뭡니까 하지. 이 사람이 해방도 몰라. 조선이 독립됐어. 이것이 내가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를 되찾은 것을 알게 된 이제 시초가 아닌가. 그 사진 없나 사진? 그 뒤에 있습니다 뒤에. 그렇죠 아니나. 저기 바로 그 사진이요. 저기 그 사진이고 내가 어디다 하는 저 표시되어 있어요.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얼싸안고 막 울고 막 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허허. 그래 나와있겠네. 그 시퍼는 죄수도 있고 나와있겠네. 감격한 거 아니에요. 감격. 감격한 느끼면 눈물이 절로 나와요. 감격의 눈물을 하는 거 말이야. 그 감격은 뭐 적어도 3분의 1점은 눈물을 흘리시키고 3분의 2는 다 흘리다 하는 거짓말을 끼고 말이야. 여러분 나서요. 매일 신문에 한다고. 저 사진은 그래 우리나라에서 저 해방을 상징하는 사진 저 하나뿐인데. 근데 저 사진이 대부분 8월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건국준비위원회 그 서울의 역사편찬위원회에 가서도 우리가 설명해 줬어요. 이거 8월 15일 하고 난데 이거 아니라고. 16일 아침 9시 서대문 마포 형무소라고. 그 12시가 돼 그런 거짓말 하는 놈들이 정말 본거같이 얘기해. 8.15 날 거리에서는 만세 소리가 나고 그냥 태극기가 물결 쳤다고 아주 뭐 유창하게 얘기들 하는데 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그러는지 그것조차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시골에는 많이 있었어. 그 얘기를 우리 자신을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 8월 15일 날이 나는 제일로 슬프고 막 부는 날이죠. 왜 부느냐. 그 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오빠를 한 피를 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어렸어도 많이도 울었어요 그날. 진짜예요. 누구든지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것이요.
유난히 무더웠던 그날 8월 15일. 해방의 소식을 모른 채 강제 징병을 떠나는 오빠를 보내며 암울한 세상, 힘없는 나라를 눈물로 탓할 수밖에 없었다는 작고 어린 소녀. 소녀에게 8월 15일은 가슴 시린 이별의 날이었다. 오빠 가지마! 일로 오빠! 오빠 가지마! 안돼! 오빠! 그래서 보내고 났는데 집에서 다 실망 막 그냥 흐뭇하고 다 어찌 갈 줄 모르고 그때 군인 가면 죽는다고 다 했는데 전쟁터라 했는데 4월 된 게 그렇게 해방됐나고 막 진해에서 우리 사돈이 하나 살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해방되었다고. 우리 오빠 곧 나온다고. 광복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우리 오빠는 영 이제 거기 가서 그놈들한테 하여튼 맞아 죽든지 아니면 어디로 끌려갔든지 했죠. 참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말로 복이요. 대한독립 만세! 히어져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의 함성, 그리고 태극기의 물결. 그것이 언제이고 또 어디였든 그 사실이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저 해방의 감동, 그 하나면 좋겠다. 태어나 나라의 국기를 처음 들고 거리로 나설 수 있었던 그날. 버들상자란 걸 알아요? 네. 그 옛날 버들상자가 한 2개 있었어요. 8.15 해방되던 겨울인가 봐. 이제 아직 1945년 한 2, 3월경이 됐을 거야. 근데 어머니가 이제 집안 세간들을 먹여놓고 뭐 그러면서 하나 빼줘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15 해방되고 나니까 우리 집에서는 우리 형님이 그 어머니가 숨겨놓은 걸 보고 다시 또 복제를 했죠. 감격이 그렇게 컸어요? 컸습니다. 왜 그러냐, 일장기만 보고 있었고 일장기만 매일 지금 말하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태극기, 저게 태극기고 우리나라 기다 말이야. 국기다. 이런 기품.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입니다. 북쪽에서 이제 기관차가 나타났어 오는 거야. 그다음 연기가 나는 연통 가지고 있는 기관차지. 그런데 태극기를 갖다 이렇게 뭐라고 하나 양쪽을 크로스로 해가지고 그게 기관차에 붙어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정말 눈물 나지. 그거 정말 눈물 나네. 난 애국가 그거 가지고서 이제 같이 합창한 거야. 그 기사 속에서 이제 그때는 뭐 심정이 말이야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 기분이니까 말이야 뭘 해도 괜찮지. 해물과 백두산이. 할아버지들이 이 평상을 놓고서 뭘 그려요. 그 참 이상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지금 태극기인데, 그래서 소녀는 소똥이 굴러가도 웃기잖아요. 그 할아버지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녀석아, 넌 일본 국기만 아느냐? 이게 조선의 국기란다. 그래서 그날 태극기라는 걸 알게 됐죠. 못 쓰게 된 일장기에다 갖다 그리면은 빨간 것에 잉크로 파란 것만 그리면 되고, 이 옆에 그리는 막대 그림은 먹을 가라 그리면 되는데 왜 힘들게 그리십니까? 그러니까 금놀 가서 걷어와라. 해방의 뜻도 알지 못했던 어린 마음이었다. 일장기 위로 서서히 형체가 갖춰지고 8월 15일 소녀는 그렇게 태극기와 처음 마주했다. 신기할 거야.
앞으로 이 경기를 많이 사랑하도록 해라. 그것이 벌써 66년 전. 긴 시간의 강을 지나왔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기록도 가슴에 담은 기억도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은 없다. 15일 날 하루 지나서 16일 날 서울에는 만세 소리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벌써 66년이나 지나간 옛날 얘기가 되지만은 아직도 나는 8.15 하면은 그 감격스러운 방송국 움직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오늘 해방의 그날을 다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그 억압받고 살던 사람이 산에 가도 그거고 덜에 가도 그거고 해방이 되니까 확 바닷속에 가 있는 것 같아. 뭘 생각하냐? 그 사람은 자유.